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리츠 시장은 3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잠시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에는 4%세의 상승률을 보였고 또 지난 3주 동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오랜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지난주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28%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리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아울러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가 시장의 기대치를 웃돈 점도 이러한 리츠 시장의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이제 코스피가 이제 0.5% 내렸는데 코스피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이제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시 지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지표는 이제 미국의 물가 지표였는데요.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2월 공급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됐습니다. 앞서 이제 1월달 이제 물가 지표들이 다소 이제 높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금리 인하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2월 CPI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기대와 달리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난 12일에 현지 시간으로 미국 노동부가 발표했는데 2월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습니다. 3.2% 상승했고요. 당초 이제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은 이제 3.1% 오를 것을 전망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아울러 이제 전월과 비교해도 0.4% 상승했는데 1월 달에 이제 전월 대비 물가 상승률 0.4%보다 높고 그리고 전문가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치였습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8%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0.4% 상승해서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또 이틀 후인 14일에는 이제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됐는데요. PPI 역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2월달 P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0.6% 상승했는데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0.3% 상승을 2배 정도 웃도는 수준이고요. 또한 전년 동기 대비로도 1.6% 올라서 작년 8월 이후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 역시 전월 대비해서 0.4% 올라서 전문가 전망치 0.2%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2.8% 올랐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리 인하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4.3%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또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미국 연준이 오는 6월에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0% 미만으로 떨어졌는데요.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70% 이상으로 봤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여전히 시기 속도가 여전히 이제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고요. 한편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 연준의 3월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이 향후 금리 방향성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들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개별 리츠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하락했고 7개 리츠가 상승했습니다. 하나 리츠는 이제 1개 리츠는 보합을 보였고요. 3주 연속 계속되는 상승세가 한풀 꺾였고 보면 리츠별로 보면 SK 리츠가 한 주 동안 2.51% 하락해서 가장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한알파 리츠가 2.36%,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가 1.53%, NH 프라임 리츠가 1.49%, 그리고 NH 오른 리츠가 1.38%, ESR 캔달스 계열 리츠가 1.07% 내리면서 1% 이상 하락한 종목들이고요. 나머지 리츠들은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숨고르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는 리츠는 신한 서부 T&D 리츠입니다. 한 주 동안 2.02% 올랐고요. 이외에 롯데 리츠가 1.52%, 하나 리츠가 1.37% 오르면서 1%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20개 상장 리츠들이 모두 2% 내외에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등 변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제 지난주가 15일까지 이제 증시가 열렸는데요. 14일까지는 0.49%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난 15일 하루 동안에만 0.77%를 하락세를 보였는데 결국 이제 미국 시간으로 14일에 발표된 PPI 수치가 예상치를 웃돈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네, 그리고 개별 리츠 소식을 좀 더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면, 일단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산을 편입하는 리츠들이 몇 개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리츠가 NH 프라임 리츠와 신한 서부 T&D 리츠인데요.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이 인수하는 역삼역 아크플레이스 우선주에 15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이달 중에 이제 딜 클로징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 NH 프라임 리츠의 네 번째 자산이 되게 되고요. 서울스퀘어, 강남 엔타워, 더 에셋에 이어서 네 번째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신한 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강화문 지타워, 신라스테이 강화문 있는 자산이죠. 인수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인천 스퀘어원, 용산 그랜드 머큐어,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에 이어서 네 번째 자산이 됩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제 신규 자산을 편입한 리츠로는 KB스타 리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리츠가 세 번째인데요. 이들 외에도 D&D 플랫폼 리츠와 롯데 리츠 등이 올해 신규 자산 편입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에는 명동 엔타워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롯데 리츠는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외부 자산 편입에 좀 주력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리츠가 보유한 자산들의 매각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NH 프라임 리츠가 재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강남역 더 에셋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만기를 앞두고 이제 코랑코 자산 신탁이 매각을 준비하고 있고, 또 D&D 플랫폼 리츠는 일본 물류센터 매각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서철수 NH농협 리츠 운용 대표 소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NH농협 리츠 운용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최근에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또 임직원들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는데요. 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농협 리츠 운영이 출범 당시인 18년부터 회사를 이끌어왔고, NH농협 리츠 운용은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2개의 상장 리츠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 그리고 지난 2021년 11월에 상장한 NH 오란 리츠가 있는데요.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이제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유일하게 2개의 상장 리츠를 운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또 이 NH 프라임 리츠, NH 오란 리츠 모두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는 3,000원에서 4,000원 선에 이제 머물러 있고,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부재, 그리고 정체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서철수 대표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명암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철수 대표의 다음 행선지도 정해졌는데요. 지난 이제 금요일날 15일날 이제 SPI에서 먼저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신세계그룹으로 갑니다. 이 신세계그룹이 만들고 있는 리츠 MC가 있죠. 신세계 프로퍼티 인베스트먼트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외부에서 대표감을 찾고 있다는 얘기 나왔었고, 실제로 이제 서철수 대표를 이렇게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뽑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점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NH농협 리츠 운용의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의 어떤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제 좀 평가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가 이렇게 이제 서 대표를 새로운 이제 리츠 MC 수장으로 뽑은 것은 아무래도 좀 안전한 선택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츠 MC 수장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기사를 쓰기 전에도 이미 이제 시장에서 이제 새 대표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 기존의 리츠 MC 대표를 했던 사람을 뽑는다, 이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경험을 높게서 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는 이제 리츠 상장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아마 내년께 새로운 리츠를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지스 레지던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4일에 작년 12월 결산 기준 이제 배당금을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이 제8기 기준 배당금을 주당 133원 지급한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0년 8월 상장 이후에 매년 6월과 12월 말 기준으로 반기에 한 번씩 이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보면 작년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전년과 같은 266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관련 소식들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우선 이번 달에 만기가 돌아온 사채 460억 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이제 470억 원 규모의 사채를 발행한다고 이제 지난 15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다른 리츠들과 마찬가지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도 리파이낸싱 이슈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 이제 상한한 이제 사채 같은 경우에는 50억 원 만기 1년 6개월짜리 금리 6.5% 그리고 200억 원 만기 1년짜리 금리 6.3% 그리고 220억 원 만기 2년짜리 금리 6.85%로 나눠서 조달을 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사채의 금리는 연 6.5% 수준이었고, 네, 이거를 이제 상환하기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사채를 발행해서 이제 상환을 한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지스 레지던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5월에 디어스 명동과 디어스 판교를 담보로 한 차입금 만기가 돌아오는데요. 각각 290억 원, 1118억 원입니다. 이 중 디어스 명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각이 추진되고 있고 입찰을 거쳐서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조만간 관련해서는 추가 소식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